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니입니다. 오늘은 꽤 요청이 많았던 내신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일단 저는 지방 일반고 출신이고 저번에 Q&A 영상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 기준 내신 1.58이었습니다. 제가 성적을 1학년 때 처음에 비해서 나중에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성적을 올리면서 어떻게 내신 공부를 했는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학교 선생님들 수업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사실 수업 시간에 다른 과목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기는 한데 나중에 성적 올릴 때쯤에는 그런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일단 내신 시험을 내는 분들은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학교 선생님들 수업을 잘 듣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전날 늦게 자면 수업 시간에 졸게 되니까 저는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다 받아 적으려고 전날 항상 일찍 자려고 노력을 했고, 수업 시간에 졸면 선생님께서 주시는 시험 관련 힌트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을 저는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도 되도록이면 모든 말을 받아 적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필기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걸 되도록 그날 야자 시간에 복습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하루에 엄청난 양의 진도를 나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과목을 복습하는데 하루에 30분도 안 걸릴 거란 말이에요. 좀 더 걸릴 수도 있지만 거의 하루에 나갔던 진도를 복습하는 데는 한 과목당 굉장히 적은 시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루 매일매일 복습을 하면 적은 시간이지만 나중에 몰아서 복습을 하려고 하면 정말 막막하단 말이에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날 복습을 되도록이면 그날 야자 시간에 복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필기한 걸 복습을 해서 1회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매일매일 복습을 하고 이후로 시험 보기 전까지 국어는 5번 이상 반복하기를 목표로 하고, 영어는 지문 10번 이상 반복하기. 그리고 영어는 정말 지문을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왜냐면 빈칸 추론 이런 것도 나오고 순서 배열 이런 문제도 변형해서 나오니까 이 지문의 구조나 지문들의 그런 해석들을 다 외우고 있어야 시험 볼 때 수월하기 때문에 영어 지문은 정말 10번 이상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도 부교재랑 교과서 5번 이상 풀기. 그리고 모르는 거 넘기지 말고 끝까지 해결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탐구 과목은 10번 이상 반복하는 거예요. 10번 이상 반복하는 거고, 저는 문과였고 문과에 사탐 잘하는 친구가 정말 많아요. 전 과목을 잘하는 친구들이 아니어도 탐구만 파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특정 과목만 파는 친구들인데, 특히 사탐은 정말 여러 번 보면 정말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사탐은 한 개만 틀려도 등급이 정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100점을 목표로 해야 1등급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10번 이상 반복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문제집을 학교 부교재 포함해서 4-5권 정도 풀었고, 교과서 정독을 5번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10번 넘게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문이나 제2외국어 같은 과목도 내신 때 하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다 쓰면서 공부를 했어요. 쓰면서 공부를 했는데 눈으로만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 서술형이나 서답형 이런 게 나왔을 때 한문 같은 경우는 한자 획이 헷갈릴 수도 있고, 제2외국어 저 같은 경우는 프랑스어를 했는데 이런 게 눈으로만 보다 보면 스펠링이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습할 때도 그러고 그냥 시험 공부할 때도 그러고 진짜 다 손으로 쓰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이나 학교 수업 시간에 필기했던 그런 내용들 다 그냥 연습장 같은 그런 빈 노트에 다 적으면서 5번 이상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6번째는 시험 2주 전까지 모든 문제집을 다 푸는 거예요. 시험 범위까지. 근데 시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확정된 거는 확정된 것까지 공부를 하고 선생님한테 가서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내실 거냐 이렇게 여쭤보고, 대충 예상해 놓으신 범위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그 범위까지 대충 예상을 해서 여기까지는 내가 문제집을 미리 풀어야겠다. 만약 여기까지 범위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어차피 또 시험에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일단 예상 시험 범위까지 시험 2주 전까지 그 문제집을 다 풀어놓는 걸 추천해요.
특히 문제집 푸는 과목, 뭐 수학이나 탐구 과목, 사탐이나 과탐 이런 거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제 7번째는 시험 2주 남았을 때는 국어는 시험 직전까지 5번 이상 반복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잖아요, 자기가. 그럼 그동안의 공부 상황을 봐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험 남은 2주 동안 어떤 과목을 얼마만큼 다시 볼 건지 그렇게 일단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쪼개서 이행을 하는 거고, 수학은 그동안 풀었던 거, 틀린 거나 모르는 거 다시 보기 시작하기, 2주 전에. 그리고 영어는 잠시만요. 영어는 그동안 하던 것처럼 본문 여러 번 보면서 암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 절대 없어야 되고,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문의 구조라든지 그런 중요한 문장들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거, 그런 거 위치 같은 거 다 잘 파악해놓고 그렇게 영어는 계속 보면서 암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탐구는 2주 전에 교과서 정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2주 전까지 문제집을 다 풀으라고 했잖아요. 이제 2주 남았을 때 저는 교과서 정독을 시작을 했어요. 시험 보기 전까지 5번 이상 무조건 볼 수 있거든요. 이때 그런 범위가 아무리 많아도 그거를 쪼개서 하루하루 하면은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정독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서답형이나 서술형 나올 것 같은 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생각하면서 정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막연하게 읽는 것보다는 옆에 이런 날개 부분에 있는 단어 이런 거 서답형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8번째인데 드디어 시험 일주일 전에는 사탐 문제집 풀었던 거, 틀린 거 훑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별로 안 걸리거든요. 틀렸던 게 많더라도 그냥 내가 왜 틀렸었는지 한번 다시 보고, 그리고 그런 해설, 내가 모르겠으면 해설지 보면서 다시 이게 왜 틀렸었는지, 어떻게 해야 맞게 고치는지 이렇게 다 분석하면서 하는 건데 생각보다 별로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험 일주일 전에 그 일주일 동안 무조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7일 동안 그 문제집 조금씩 나눠가지고 틀렸던 거 훑는 거고, 국영수는 전에 하던 거 계속 그대로, 국어 같은 경우는 복습 계속 하고, 그리고 영어도 계속 지문 외우고, 수학도 틀렸던 거 계속 복습하고, 이렇게 시험 일주일 전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전날에 어떻게 했었냐면, 일단 국어랑 영어는 무조건 전 범위를 훑어야 돼요.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내가 전날에 이건 안 나오지 않을까 해서 안 봤는데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는 무조건 전 범위를 훑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신 그런 작품이나 뭐 국어는 작품이나 영어 그런 중요한 지문 같은 거, 이런 건 좀 어려운 지문이다, 이렇게 좀 집어주셨던 것들은 한 번씩 더 보기. 정말 오래 걸릴 텐데 그래도 시험 전날에는 그 과목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험 당일에 아침에 볼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매우 눈에 띄는 색으로 밑줄을 긋거나 뭐 별표를 쳐놓거나, 이렇게 그냥 안 예쁘더라도 다음날 아침에 볼 거니까 표시 그렇게 크게 국어, 영어 공부할 때 해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페이지에 큰 포스트잇 붙여놓기. 그래야 빨리빨리 찾아서 다음날 아침에 보겠죠? 그리고 수학은 전에 제가 수학 점수 올렸던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채점할 때 제 힘으로 풀지 못했던 건 파란색으로 채점한다 했잖아요. 그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쳤던 문제들 다 다시 풀었어요, 시험 전날에. 그리고 탐구는 그동안 풀었던 문제집 그 형광펜 체크해놨던 거 있잖아요, 시험 일주일 전에. 그거 다시 훑고 교과서 한 번씩 꼼꼼하게 다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서술형 나온다고 했던 거 달달달 외워야 돼요, 시험 전날에. 한 10번 이상 읽으면서 계속 소리내서 읽으면 저는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한문이나 제2외국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이랑 필기 다 손으로 쓰면서 해야 서술형이나 수답형 나왔을 때 안 헷갈리거든요. 그런 거 다시 다 손으로 쓰면서 복습하는 겁니다, 전날에. 그리고 11번째 시험 당일인데, 시험 당일에는 아침에 혹은 쉬는 시간에 그런 1교시에 국어를 보고 3교시에 사탐을 본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침에 국어 공부를 하고 중간 자율시간이나 그런 때 사탐을 보겠죠. 어쨌든 이렇게 그런 시험 시간표에 맞춰서 알아서 이때 뭘 볼 건지 전날 알아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시험 당일에는
그 시험 전날에 보면서 헷갈렸던 거 그거 제가 엄청 크게 표시해 놓으라고 했잖아요. 안 예뻐도 그 헷갈리게 표시해 놨던 거 찾아서 다 훑고 서술형 힌트 줬던 과목들은 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리고 시험 시작하면 서술형부터 막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저는 성적을 올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시험이 일정이 많이 미뤄져서 6월달에 시험을 본다고 들었는데 사실 제가 이런 사이버 강의하는 그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하시면 정말 누구보다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 거고 앞으로 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신 공부법 앞으로도 잘 참고하시면서 성적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 영상 처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